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칸도님은 어떻게 채우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요? 저는요, 마음에 구멍이 생기면 채운다기보다는요, 구멍이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칸도님은 어떻게 채우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 물음표로 끝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채우지? 그 문자의 위아래 적힌 다른 글도 읽어보고요, 몇 번을 입안으로 마음속에서 다시 읽고 여러 번 읽어내려갔습니다. 막연하지만요, 아른거리며 지난 시간 중에 그러했을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어떻게 채울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채워왔을까? 하고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분명히 저의 지난 시간들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했을 때가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창밖에 지나는 풍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는 파란 하늘도 보고요, 빠르게 스치는 초록나무와 숲의 풍경들, 가끔 멀리 보이는 마을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도 함께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채우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물음의 문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가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마음이 휑하거나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울함이라기보다는요, 왠지 모를 허전함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은 아니지만 조금씩 다가오는 먹먹함 말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게 허전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과 심정은요, 어느 한순간 닥쳐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땐 화장지가 물에 젖듯이 조금씩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고 조금씩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씩 다가왔을 텐데요, 그걸 갑자기 어느 순간 알아차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렇게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바로 알지 못하고요, 조금씩 시나브로 작은 구멍이 커지고 나서야 알아차릴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허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휑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나마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게 저는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구멍이 뚫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날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칸도님은 어떻게 채우세요? 며칠 전에 받았던 문자요.
이 질문을 받고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질문을 문자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문자를 보내신 분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요즘의 상황과 관련 없이 문득 생각나서 보낸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로 그 질문을 보자마자 일단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살면서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자가 공감되면서요. 그래, 나는 그런 때,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지? 어떻게 마음에 그 커다란 구멍을 채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에서는 그 시간과 생각이 가득 찼는데요. 구멍이 뚫렸을 때 말입니다. 뭔가 쉽게 단문자가 떠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쉽게 단문자를 보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죠. 마음에 구멍이 생긴다는 건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요. 아마도 어떤 일이 있었던 걸 거예요. 누군가를 떠나보냈거나 믿었던 일이 깨졌거나 아끼던 무언가를 놓아야 했을 수도 있고요.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누군가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달라서 오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구멍은요.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요. 보통은 어느 날 문득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 상황, 어떠한 상황으로 마음에 작은 금이 가고요. 균열이 조금씩 쌓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마음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 구멍이 커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아차리곤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마음의 구멍이 갑자기 생긴 때도 있지만요. 조금씩 구멍이 커졌던 때가 그러한 기억이 더 많습니다. 어떤 날은 그 구멍이 너무 커서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 그냥 주위의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이런 때는요. 바쁜 일상이 더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에요. 그때 바쁜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잠시라도 기분이 나아질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바쁜 일상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요. 그 허탈감이나 횡함이 한순간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구멍은요. 구멍이 채워지고 구멍이 다시 생기고를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그 시간이 지나고 잊혀진 것 같지만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안에 자국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책갈피 여러분께는요. 나이테의 자국으로 남은 그런 구멍 뚫린 마음보다는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일들이 늘 더 많았으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디오 책갈피에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공기남이 부릅니다. 베러 피처링 이루와 범준이 함께합니다. 너의 발걸음에 맞춰 분위기를 느껴 어딘가로 떠나가 볼래. 시원하게 날 이끄는 저 바람에 날 맡길래. 햇살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내 맘이 좋아 파란 하늘 속 느껴보지 못한 휴식 지금이라는 기적을 느껴 카메라에 날 담아 지금의 자유를 담아 햇살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내 맘이 좋아 파란 하늘 속 말하지 못해
바라봐 Mary no Mary 바다를 감싸 You dive into the sea You dive into the sea 날 시작해보는 거야 하는 날에 펼쳐볼래 별을 감아 별을 감아 너와 나를 이어볼래 별을 감아 별을 감아 하는 날에 펼쳐볼래 별을 감아서 공기남 베더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에 앞서 며칠 전 제가 받았던 문자의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칸도님은 어떻게 채우세요? 라는 물음에 질문의 문자였어요. 물론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릴 때가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마음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허전한 날, 마음이 휑한 날, 또는 마음이 답답한 날은요. 책갈피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채우세요? 저는요. 마음의 구멍을 채운다기보다 구멍이 아물길 기다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하면서 그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요. 구멍이 아물길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못 본 채, 바쁜 채 그렇게 지나다 보면 구멍이 아물고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말인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런 날, 이런 때 못 본 채 지나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2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억지로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슬픈 음악을 틀고 그대로 음악에 빠져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을 수 있을 만큼 가라앉으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아질 때가 있고요. 다시 떠오르는 순간도 오거든요. 물론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구멍 뚫린 기분에 더 젖어들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음악에 흥을 더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때는 꽝꽝꽝 이렇게 울리게 들어야 되니까 이어폰을 꽂고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평소보다 많이 높이곤 하죠. 때로는 리듬에 맞춰 다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경쾌한 리듬에 몸도 마음도 끄덕이고 흔들거리면서 그 구멍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글을 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지금의 마음을, 제 마음을 끄적끄적 기록하는 일기 같은 글입니다. 글을 적으며 글자로 두리번 거리다 보면요. 그렇게 두리번도 거리고 두런두런도 거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뭔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지기도 하고요.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긍정 마인드로 바뀔 때가 많아요. 네,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노트 같은 곳에 펜으로 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글을 많이 적기는 하죠. 네, 요즘은 온라인이 좀 더 편하긴 하니까요. 가깝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에 글을 끄적끄적, 정확히 말하면 폰으로 띡띡띡띡띡 하거나 타자로 따다락 이렇게 끄적이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일기장처럼 혼자 두리번거리고 싶은 글은요. 저만 볼 수 있게 SNS 비밀글로 올리고요. 함께 나누고 싶을 때는 비밀로 잠금하지 않고 그냥 올리기도 합니다. 비밀글이 아닐 때는요. SNS 지인분들이 그 글에 대해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기도 해서요. 어떤 때는 이러한 지인의 글들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큰 위안을 받아서 힘이 날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허전함이나 허탈함을 누군가에게 두렁거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이 좀 더 일찍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요. 너무 감성적이거나 일기장 같은 개인적인 감정은요.
비밀글로 올리죠. 혼자만 볼 수 있게. 그런데 어떤 때는 깜빡하고 정말 비밀글로 올려야 되는데 공개글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나는 비밀글 일기장처럼 올린다고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글이었던 거예요. 그때 손발이 오글거리면서 바로 비밀글로 전환 잠글 때가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위에 두 가지 방법이요. 제가 기운이 처질 때 마음에 구멍이나 얼룩이 생겼을 때 회복하는 방법인데요. 둘의 공통점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일상의 소리들도 잘 들리게 됩니다. 물 끓는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그리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지기도 하고요. 애쓰지 않아도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주위의 일상의 소리들이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ASMR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연두 초록빛 가로수 잎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지나는 사람들의 풍경도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밝은 웃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에 툭툭 마음의 짐을 털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요 너무 감성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좋은 날. 오늘 유난히 헝클어진 머리 너무나 맘에 안 들어 소개로 만난 새침한 그 아이 그 애와 약속했는데 그대가 직접 써준 전화번호 야릇한 그 느낌처럼 들뜨는 마음 진정시킬수록 이상한 웃음만 나네 믿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거리는 온통 그대 향연이 정말 그대를 사랑하게 된 건가 조금 떨렸던 마음은 반기는 그대 웃음에 날아가 버리고 나를 부르는 그대 입술에 입 맞추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 믿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거리는 온통 그대 향연이 정말 그대를 사랑하게 된 건가 조금 떨렸던 마음은 한기는 그대 웃음에 날아가 버리고 나를 부르는 그대 입술에 입 맞추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 조금 떨렸던 마음은 한기는 그대 웃음에 날아가 버리고 또 나를 부르는 그대 입술에 입 맞추려고 했지만 다음 기회에 이승환 좋은 날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67회 방송이고요. 지난 66회 방송 내용은요. 시간의 상대성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계를 보며 사회적으로 약속된 시간과 각자가 상황에 따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의 지남과 흐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 체감하는 시간의 빠르기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요. 어떤 분은 바쁜 일상을 좀 정리하고 휴 하고 소파에 기대서 한숨 돌리며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유롭게 오전을 보내면서 차 한잔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밤새 야근을 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방송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66회 방송 SNS와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SNS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김사국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다음에 만나자는 지인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을 때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인과 헤어지면서요.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에 봐 하고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지곤 하는데요. 몇 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SNS에서 안부를 전하면서 곧 만나자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한동안 만나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만나자거나 곧 만나자, 다음에 보게요 하는 말이요. 절대 빈말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에 인사를 하는 건데 사는 게 마음처럼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서로 그런 마음이라면요. 아마도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같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도 그만큼 더 반갑고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엔 최영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일을 처음 계획한 때는요. 언제 시간이 지나갈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시간이 지난 뒤에 처음을 계획을 세웠을 때를 생각하면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고 개학하는 날과 3학년 졸업하는 날을 비교할 때면요. 졸업하면서 벌써 졸업하다니 세월이 빠르다 느낍니다. 군대 입대 날과 제대 날의 느낌도 그런 마음도 비슷할 거예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뭔가의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움을 맞이할 때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많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마치 주마등이 쓰듯이 빠르게 지나고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요.
저는 가끔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요. 그래, 이 또한 빠르게 지나가리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나게 되면요. 시간이 금세 지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성장했다는 생각도 저는 들 때가 많더라고요. 다음은 유미령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바로 조금 전 달력을 넘겼더니 벌써 6월이더라고요. 휴라고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고요. 이와 비슷한 글을 김형선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봤을 때요. 그때 시간의 빠름을 알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2025년 올해의 반절이 시작하고 반절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항상 달력에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마다 아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미령님과 형선님 글에서처럼요. 한 달이 지나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거나요. 한 계절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하면 시간의 빠름이 현실로 느껴지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은요. 6월이라는 새로운 달도 시작했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라는 새로운 계절도 시작했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미령님, 휴로 시작하는 휴죠. 휴로 시작하는 6월 달력을 넘기면서 그렇게 빠르게 시작하는 6월이지만요. 기분 좋은 일은 천천히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형선님도요. 이제 시작한 6월에 좋은 일들로만 꽉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희 님이 제 나이를 잊고 살았는데 저보다 더 큰 아들을 볼 때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집 아이들보다 남의 집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보고 다음에 보면 야 벌써 이렇게 키가 컸어? 와 벌써 중학교 들어갔어? 아직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런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 동안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될 동안의 시간이 지났구나. 나도 그만큼의 시간이 그만큼의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만큼의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정경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금요일 퇴근 무렵이면 일주일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읗 정신없이 일할수록 더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늘 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보니까요. 하루가 지나고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벌써 하루가 갔구나.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서 벌써 금요일이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늘 변하지 않는 게요. 일요일 오후만 되면 그때부터 느껴지는 월요병입니다. 벌써 주말 다 갔어. 이제 월요일이야. 그렇게 또 벌써 월요일이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역시 지나고 보면 금세 금요일입니다. 네, 다음은 한영애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50살을 넘어서면서부터요. 정초구나 하면 곧바로 연말이구나 합니다. 같은 일상의 반복 때문일 거라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책갈피 방송에서 가끔 한 번씩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크리스마스도 지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1월 1일 12시 제아의 종소리 땡 했던 거 그걸 TV를 통해서 봤던 것도 그제 같은데 그런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이제 이만큼만 지나면 앞으로 6개월만 더 지나면 올해 12월 크리스마스인 거잖아요. 야, 시간 참 빠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도 엊그제 같은데 작년 크리스마스에서 지금까지의 눈 깜짝할 시간만 지나면 이제 흰눈이 내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시간 빠르네요. 다음은 현병만님이 거울을 보면 된다. 거울을 보면 된다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 직시네요. 현타네요. 현타. 부쩍이나 저는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요.
거울을 매번 보기나 보겠죠. 매일매일. 근데 평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거울을 보다가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세월이 지나고 있구나. 주름도 늘어났구나. 김이 검버섯인가? 막 이런. 맞습니다. 현병만님 말씀처럼 거울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를 느끼게 되네요. 다음은 조세님이요. 매일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최근엔요 거의 매일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거의 매일 들더라고요. 제가 책갈피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 참 빠르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요 매일매일 좋은 날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상욱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속 50km의 속도는 평평하고요. 곧게 뻗은 넓은 길을 달릴 때는 한없이 느리게 느껴지지만요. 구불구불 굽이진 고갯길을 달릴 때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끼는 것 같은 내 앞에 시선 이외의 주위를 살펴볼 수 있을 한가로움이 사라지는 시간이요. 해야 할 일로 가득해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때 그런 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다 겪어봐서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로 시간이 점점 채워지다 보면요. 자신의 길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시간도 점점 빨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삶에서 군더더기가 줄어들고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때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과제에 몰입하는 본질적인 삶의 시간 같은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시간의 속도가 나이와 비례한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라고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글을 읽다가요.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상욱님이 남겨주신 글의 부분 중에서 곧게 뻗은 길을 달릴 때는 빠르게 지나고 보면 시간도 빠르게 느껴질 것 같았고요. 구불구불 굽이진 고갯길을 달릴 때는 그만큼 시간도 구불구불 더디고 느릴 것만 같았는데요. 상욱님의 글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요.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것저것 겪어가면서 자신의 길에 집중하게 되면요. 시간도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느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앞으로 더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은 김은주님이 전자레인지 돌리고 좀 쉬고 있을 때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요.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요. 뭔가를 기다릴 때가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잘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전자레인지 돌릴 때요. 한 30초 정도 넣는데 아니네요. 은주님 이야기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전자레인지도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 은주님 글처럼요.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쉬고 있으면 금세 땡 하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데요. 어떤 때는 저는 이런 때가 많아요.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 앞에서 초를 보고 있잖아요. 30초, 29초, 28초, 27초 이렇게요. 이런 때는 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1초가 이렇게 천천히 간다? 30초가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근데 앞에서 지켜보지 않고 렌즈에 넣고 누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 금방 30초가 지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의 상대적인 빠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빠름을 느낄 때 배우수님이 바로 지금 점점점이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동현님도 지금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상황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앞에 세연님도 비슷한 매일매일요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건 아마도요. 어렸을 때보다 성인이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바로 지금 시간이 빠르게 지남을 느낀다고 하는 만큼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 하는 것만큼 시간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바로 지금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11시 40분, 4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요. 11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을 넘어섰네요. 시간 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실은요, 지금도요, 올려주신 글 하나하나에 좀 더 제 생각을 길게 더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어서 올려주신 글 다 함께 나누기 위해 이야기 줄이고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다음은 유재봉님이 어느새 정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시간의 빠름을 느낍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주위에서 정년이나 퇴직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전엔 별 감정이 없었는데요. 언젠가부터는요. 정년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나는 그러면 정년의 나이까지 몇 년이 남았지? 하고 세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년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의 나이와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세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직장에는 정년이 있어도요, 유재복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에는요, 정년이 정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신 거죠? 다음은 이평강님이 아이가 크는 걸 볼 때요,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앞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쑥쑥 커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요. 시간의 빠름이 쑥쑥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쑥쑥 크는 시간만큼 어른들의 시간도 지나는 걸 텐데요. 아이들의 시간만 빠르게 지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어른들의 시간도 공평하게 똑같이 시간이 흐를 텐데요.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어감과 어른들이 나이를 들어간다는 느낌은 다르긴 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지금의 시간들에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던 아가에서 뛰어다니는 아이의 시간만큼 나도 우리도 뭔가를 시작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다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남상국님이 매일매일 일상인 듯이라고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에 글 중에서 배우수님도 지금이 그렇다고, 지금이 가장 시간이 빠름을 느낀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이건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휴식을 하거나 쉴 때도 있잖아요. 얼마간의 휴식은 달콤한데요. 그 쉼이 길어지면 하루하루 하는 일 없이 지루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지루함의 반복과 바쁨의 반복, 지루함의 일상이 계속될 때와 바쁨의 일상이 계속 반복될 때 중에서 이 둘 중에서 언제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갈까요? 갑자기 급 궁금해졌습니다. 상국님, 매일매일 일상에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상국님이 예전에 지인과 만났던 순간을 SNS가 알려줄 때 키읔키읔키읔 라고 해주셨습니다. SNS 서비스 중에요. 과거의 오늘이라고 해서 과거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도 SNS에서 과거의 오늘 글을 보다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덕분에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빠르게 지난 시간의 사이 그 너머로 추억도 떠오릅니다. 아마도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눈 글도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디오 책갈피에서 언젠가 특집으로 준비 한번 해봐야겠어요. 과거의 오늘이라는 방송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글들도 과거의 오늘 라디오 책갈피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회 특집 정도 해서 준비해야 되나요? 오늘이 67회니까 100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열 님이요. 52살, 52세가 넘으면 점점점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50세도 아니고 52세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의 거의 절반인 50을 넘으면요. 시간의 빠름이 그만큼 더 팍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요. 남의 일처럼 말하네요. 다음은 송웅재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변화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나고 보면 매번 똑같으니 금방 지나간 것 같다고 하네요. 새로운 것을 많이 하면 조금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시간이 압축돼서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가야지 하는데요. 그게 또 막상 바쁘게 지나다 보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 책을 한 장이라도 읽어도 좋고요. 잠시 차를 마시는 시간을 찾아봐도 좋고요. 잠시의 시간의 느림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글이신데요. SNS 이승식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요 히히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 맞습니다. 정말 승식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벌써 아침이야? 매일 무한 반복입니다. 아침마다. 더구나 저는 올빼미형이어서 밤에 잠자리도 늦게 들거든요. 그래서 아침까지의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고요. 아침 시간이 시작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늘 그렇습니다. 뭔가 승식님과 동질감이 형성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나료 책갈피 지난 방송, 지난주 66회 방송과 관련해 올려주신 SNS 댓글 함께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두 개의 말을 제가 방금 가장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다라는 댓글에 그만큼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됐네요. 그만큼 시간의 빠름에 대해 공감도 되고요. 시간의 빠르기는요.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빠르기는요. 우리 모두가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경서예지가 부릅니다. 별빛 달빛. 장미꽃 한 송이를 받고 너에게 고백을 받고 내 맘은 샤랄랄라라 샤랄랄라라 밤하늘의 별도 노래해 너는 내 어디가 좋아 나는 네 모든 게 좋아 네 맘도 샤랄랄라라 샤랄랄라라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자꾸 생각나 몰래 가슴 떨려와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그저 바라만 보고 나를 위해 비춰주는 그런 사람 너는 내 하늘 하나뿐인 하늘 넌 나만의 바다 소중한 내 바다 서로 바라만 봐도 변함없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구름이 우릴 가려도 누군지 흘러가듯이 언제나 샤랄랄라라 내 사랑 사랑 내 사랑 자꾸 생각나 몰래 가슴 떨려봐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그저 바라만 보고 나를 위해 비춰주는 그런 사랑
같이 내 곁에서 날 비춰줘 내 맘속에 있어줘 I want, I do, I want to, three, go 너는 내 사랑 하나뿐인 사랑 넌 나만의 태양 하나뿐인 태양 그저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넌 나만의 별빛 소중한 내 별빛 그저 바라만 보고 나를 위해 비춰주는 그런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yeah, yeah. 경서예지의 별빛 달빛 듣고 오셨습니다. 어떡하죠? 네, 제가 어떡하죠? 하는 말만 아마 책갈피 청취자분들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말 할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음악 나갈 때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벌써 지금 11시 52분 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아직 다 못했는데. 네. 사연,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마 다 못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함께 못했던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사연은 다음 방송에서 오늘 방송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S게 올려주셨는데요. 시간 참 빠르네요. 1시간이 후루룩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라디오 책갈피를 2시간으로 늘리기에는 좀 긴 것 같아요. 1시간은 좀 부족하고 1시간 반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사연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 칸도님은 어떻게 채우세요? 라는 질문에 답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때요, 구멍을 채운다기보다는 아물 때까지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구멍이 아문다는 건 구멍을 채운다는 것과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 구멍이 뭔가의 허전함이나 답답함, 우울함이라면요, 때로는 그 우울함에 더 젖을 수 있게 우울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반대로 그 우울함을 벗어날 수 있게 밝고 신나는 경쾌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릴 때 또는 이와 반대로요. 마음이 꽉 막힐 때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시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까요? 다음 68회, 다음 주죠. 다음 주 라디오 책갈피 방송에서는 지난 66회 시간과 관련된 여러분의 댓글과 67회 마음에 구멍이 생길 때 어떻게 나눠할 수 있을까 하는 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수영의 얼마나 좋은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6월이 시작했고 올해 여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올 여름에요, 기분 좋고 기운 나는 시간들이 많으시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구름에 실려온 내일로 그 목소리 향해 거울에 흔들리는 달의 빛이 내 마음 함께 떨리고 별들은 흐르는 눈물 속에 거의 다 흘러버렸어. 얼마나 좋을까 둘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면 가보고 싶어. 당신이 있는 곳 당신의 품속 거기 안겨 몸을 맡기고 어둠에 감싸려 꿈을 꾸네. 바람은 멈추고 목소리는 아득하게 속삭이겠지. 구름이 흩어져 내일은 아득한 환상일 뿐 달빛이